영화 한 편, 미술에 관한 영화 한 편,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한 영화 한 편, 이렇게 세 편을 만듭니다. 그리고 90년대로 넘어가서 이 사람이 영화의 역사라는 비디오 작업을 합니다. 10년 동안 해서 이스트와드 시네마라는 것을 비디오로 출시를 합니다. 가장 난해한 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주석을 달 수 없기 때문에. 영화는 주석을 달수 없는데 한 8시간의 그 시간 속에 너무나 많은 레퍼런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뭐 파울 첼란도 들어가 있고 무슨 체게바라도 들어가 있고 하이데거도 들어가 있고, 근데 하이데거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넣기는 다 집어넣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주석 작업을 그걸 종이 버전으로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대단한 작품을 만들었는데 제목이 이스트와드 시네마예요. 그러니까 히스토리 오브 시네마. 근데 불어에서 이스트와라는 단어가 히스토리도 되지만 스토리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의 이야기라는 뜻도 되고 영화의 역사라는 뜻도 되고. 그리고 지금도 만듭니다. 지금 나이가 지금 80, 거의 90 가까이 된대요. 돌아가시지를 않고. 그래서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시대를 마감하면서 드디어 고다를 정리하고 싶은데 정리가 안 됩니다. 작년에도 한 편 만드는 걸로 위키피디아에 들어가면 만드는 걸로 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다르는 디지털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필름 작업으로 만든다고 그럽니다. 스위스에 지금 살고 있고요. 그 레이크 제네바 근처에 살고 있고. 전에 한 10년 전에, 10년에 한 거의 2001년, 2년쯤에 나온 아주 긴 인터뷰가 하나 있습니다. 뉴요커지에서 한 인터뷰가 있는데, 그때가 70이 넘었을 때였어요. 근데 지금 거의 90 가까이 되는데, 뭐, 아주 재밌는 사람입니다. 네, 조금 넘어가서 그 전체에 대한 좀 바뀐 생각, 요거는 이제 60년대 이후, 특히 이제 고다르와 연관시켜서 나온 이야기들을 질 들레즈가 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조금 따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체는 열려 있는 것, 열려 있으면서 균형을 유지하고 어떤 완결성을 가지는 것이었는데, 이 전체를 outside its part, 그러니까 그것이 구성되는 부분들로부터 벗어나 있는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들 간의 충돌, 그 다음에 그 선형성으로부터의 벗어남, 인과로부터의 벗어남, 뭐 이런 겁니다. 느닷없음, 그 다음에 도움받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출현하기 시작하는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를테면 이제 지각과 행동이 쭉 인과적으로 구성되는 올고든 전체가 고전 영화의 서사였다면, 그런 인과로 구성된 전체에서 지금 벗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 벗어난다는 게 일부러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사람이 경험하는 시간에 대한 거라든지 사람이 경험하는 공간에 대한 것이 반드시 인과율에 따라서 구성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생각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상당히 많은 이 중첩되고 서로 연속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들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제 이미지로 표현하려는 작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규칙적으로 끊기는 마디로서의 인터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인터스티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제 불연속적인 틈의 공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틈의 공간이 영화에서는 관객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시간이기도 하고, 시간이자 이미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몰입되었던 그 이미지로부터 벗어나서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클립은 준비를 안 해왔는데요. 이제 그 틈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읽던 그 옛날 박사 과정 공부하던 시절에요. 아무리 봐도 틈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틈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했는데, 이제 영화를 한 편 보러 왔습니다. 그 당시 이제 아주 흥행을 했던 영화가 아메리칸 뷰티라는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 케빈 스페이시.
되게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는데 그 중간에 하나 아주 생뚱맞은 장면이 뭐냐면 그게 소위 말하는 그 유명한 플라스틱 백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닐봉지가 날아다니는 장면을 그 출연한 그 고등학생 캐릭터로 나온 애가 비디오로 맨날 들고 다녀요. 비디오 카메라를 찍은 거예요. 몰에 어떤 쇼핑몰의 구석에 뭐 마른 번개가 치는 오후에 바람이 불어서 그 막 비닐이 날리고 있는 걸 내가 찍었다. 그래서 그걸 보여줘요. 그 여자친구한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울어요. 굉장히 막 중간중간에서 막 그 영화가 워낙 좀 블랙 코미디 같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미국 관객들 보면 좀 약간 천박해요. 막 웃기는 장면 나오면 막 하고 웃어요. 막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해요. 다른 관객들. 막 와 웃다가 막 그러다가 낑낑대다가 또 보다가 또 낑낑대다가 울다가 막 이렇게 굉장히 좀 감정이 기복이 심합니다. 그 관객들이. 근데 막 웃다가 조용해요. 그 장면에서. 다들 저게 뭐야? 저게 왜 나오지? 연결이 안 돼요. 앞뒤가. 전혀 연결이 안 되는 뚝 중간에 끼어서 들어가요. 그게 이제 그 영화가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인터넷에서도 가장 많은 스레드를 이렇게 댓글 이렇게 달렸던 그 논쟁이기도 했었고. 근데 실제로 그 스크립터를 썼던 사람이 월스트리트 쪽 그 뉴욕 맨하탄 월스트리트 쪽을 갔는데 거기 이제 빌딩들이 다 고층 빌딩 사이에 새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휴지 뭐죠? 그 플라스틱 백이 이렇게 비닐봉지가 날리는 걸 보고 착안해서 그렇게 장면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뭐 별 설득력은 없습니다.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저런 게 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런 식의 거리두기, 저런 식으로 그 속에 몰입해 있던 내러티브에서 탁 튀어나오게 만드는 어떤 장치,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브레이트적인 장치, 그 속격 효과적인 장치, 뭐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틈을 제 나름대로 그래도 얼렁뚱땅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한 계기가 그 플라스틱 백스임이라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다르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한 계기가 이제 들레즈 경우에서 이제 고다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시네마2 책에서는 시네마2라는 들레즈의 책에서는 고다르 부분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평론가들이 이 책 전체가 사실은 고다르의 아이디어를 들레즈가 아주 잘 활용한 케이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네마 오브 엔드, 그 시네마 디 에라고 NAND, 그러니까 그리고의 영화라고 이렇게 A and B and C and D 뭐 이렇게 쭉쭉쭉쭉 그렇게 나열하는 형식의 그 어떤 미학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나열된 A, B, C, D가 반드시 원인과 결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작업들이 쭉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그 클립을 하나 준비한 거는 그녀의 이름은 카르멘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이게 불어로는 프레농 카르멘입니다. 프레농이라는 게 first name이고 그래서 영어는 직역이 그냥 first name 카르멘. 그녀의 이름은 카르멘.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제가 청계천에 있는 무슨 비디오 가게에서 DVD를 찾았는데 미녀갱 카르멘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미녀갱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중간에 있는 한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베토벤 현악 사중주 59번을 연습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한 상황이 설정되는 은행이 상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명의 젊은 친구들이 이 은행을 털러 강도를 하러 들어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은행을 털러 들어갑니다. 이 현실을 보여주는 이 여러 가지 장면들이 굉장히 연극적입니다. 마치 그 연극 무대에서 혹은
현대무용에서 뭔가 이게 이 제스처들이 나오듯이 이렇게 이 동작들이 이루어집니다. 뭐 비명을 지르는 것도 이게 굉장히 unreal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urreal한 걸로 이렇게 묘사하는, 그리고 굉장히 픽셔널하고 뭔가 뮤지컬 같은 분위기, 뭔가 권총을 사용하는 무슨 코미디 같은 장면들, 뭐 이런 식으로 현실을 묘사를 합니다. 반면에 지금 어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죠. 음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현실 같은 거죠. 하면서 뭐 조금 더 비극적으로 올려봐, 뭐 이러고 조금 더 빨리 들어가야지, 뭐 계속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습 장면은 정말 현실 같고, 그러니까 예술을 연습하는 장면은 현실 같고, 실제 현실은 너무나 어떤 극 속의 한 장면 같고, 그렇게 서로 뒤바꿔 가지고 이렇게 교차해서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음악이 여기서 흐르다가 은행 장면으로 바뀌어도 같은 음악이 계속 흐릅니다. 흐르다가 끊겼다가 또 흐르다가